미국이 지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최신형 함정이 드높은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망망대해의 드높은 바다 한가운데서 그것도 설계도 한 장 없이 어떻게 이 큰 함정을 고치겠냐고 손살을 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대한민국만은 달랐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감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 완벽하게 수리를 끝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성능을 20%나 향상시켜버린 겁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런 기술은 미국도 배워야 한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대서특필했고 전 세계 최고 기술자들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의학이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저는 윌리엄 맥도웨이입니다. 미 해군에서 23년을 복무원 군수지원함 USNS 월리시라의 선장이죠. 제가 해군에 첫 발을 들인 건 22살 때였습니다. 아버지도 해군 출신이셨고 할아버지께서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신 바다사나이 집안이었거든요. 제 커리어 떠난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누비며 수많은 함정을 운영하고 정비 과정을 감독해왔습니다. 구축함에서 시작해 순양함, 그리고 지금의 군수지원함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군함을 경험했죠.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 제 인생에 충격을 준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2025년 8월 15일이었어요. 저희는 중동 페르시아만 해역에서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락과 코웨이트 사이 공해상에서 다국적 연합군에게 연료와 식량, 탄약을 공급하는 중요한 임무였죠. 바다는 평온했고 날씨도 맑았습니다. 모든 게 일상적이고 순조로웠어요. 오전 8시쯤 저는 함교에서 일일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함장인 존스 중량이 항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함정 전체가 이상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파도가 거세 졌나 싶어 해상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습니다. 그때 기관실에서 급박한 목소리가 내부 통신으로 들려왔어요. 기관장인 톰슨 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저는 즉시 함교를 부함장에게 맡기고 기관실로 뛰어갔습니다. 기관실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어요. 엔진실 곳곳에서 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고 알람이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톰슨 소령이 급히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추진 엔진의 방향타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고 유압 계통에도 다수의 고장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선체 여러 부분에서 부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까지 발견됐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 함정 전체의 안전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는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해 봤어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주 방향타 시스템의 핵심 부품들이 심하게 부식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예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유압 라인도 여러 곳에서 누유가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안전한 한계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조끼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급히 위성통신을 통해 본국 해군사령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사령부 이곳은 월리시라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 즉시 수리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긴급 수리 지원을 요청했죠. 하지만 사령부에서 돌아온 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월리시라는 구형 모델이라 정확한 설계도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관련 자료들은 이미 기밀 해제 과정에서 분실되었거나 보관기관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중동 해역이라는 특수한 위치 때문에 본국에서 직접 대형 수리팀을 파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지역이라 대규모 군사장비 이동에는 각국의 승인이 필요했거든요. 사령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면
차라리 원리실화를 포기하고 새 함정을 배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어요. 저와 승무원들은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본국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4월째 되는 날 작전 참모부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어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 의뢰해 보는 건 어떠냐고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난이도도 높은 수리 작업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우방국이라 보안상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정말 한국이 우리 군함을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도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민간 선박과 군함은 완전히 다른 영역 아닌가요? 더욱이 설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 기술진이 미군 함정을 수리한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사령부는 결국 그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협의가 시작되었고 기술적 검토도 병행되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측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전문 기술진을 파견할 수 있다고 답변했죠. 저희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승무원들의 반응은 정말 엇갈렸어요. 일부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기술이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가 포기할 뻔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는 기대 반응정 반으로 한국 기술진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기술진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함정의 손상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톰슨 기관장과 함께 손상 부위를 일일이 점검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식과 고장 부위가 무려 260여 곳에 달했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 방향타 시스템이었습니다. 방향타를 조종하는 핵심 기어박스가 심각하게 부식되어 있었어요. 바닷물이 오랫동안 스며들면서 내부 금속 부품들이 거의 녹수로 문드러진 상태였죠.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마모된 부분도 여러 곳이나 되었습니다. 유압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주 유압 라인에서만 13곳의 누욕가 발견되었고 보조 유압 계통도 여러 구간에서 완전히 작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압력 게이지들은 모두 빨간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어요. 전기 계통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주 배전반에서 합선으로 인한 화재 흔적까지 발견되었거든요. 다행히 큰 불은 나지 않았지만 전력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조명이 작고 깜빡거리고 중요한 통신 장비들도 간헐적으로만 작동했습니다. 구조적 손상도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어요. 선체의 외판, 여러 곳에서 부식으로 인한 구멍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임시 용접으로 떼어놓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건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증거였죠.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손상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미군 정비 시스템은 철저하게 매뉴얼과 설계대에 의존하는 방식이거든요. 모든 부품의 규격과 배치, 연결 방법까지 상세한 도면이 있어야 만 정확한 진단과 수리가 가능한 구조예요. 그런데 원리시라는 1997년에 건조된 구형 모델이라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유실된 상태였습니다. 본구 개군 기록보관소에 재차 확인을 요청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해당 함급의 설계도는 이미 30년 전에 기밀 해제 과정에서 폐기되었거나 보관기관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자료는 민간 조선소로 이관되었다가 그마저도 분실된 경우가 많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원래 이 함정을 건조했던 조선소도 이미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관련 기술진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승무원들은 날이 갈수록 절망감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수리가 가능할까요? 혹시 무리해서 수리를 시도했다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령부에서도 한국에 의뢰한 결정에 대해 점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부 고위 장교들은 차라리 원리 실화를 포기하고 새로운 함정으로 교체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설계도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 기술진이 우리 군함을 수리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박이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보안상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미군 함정의 내부 구조와 장비를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특히 일부 군사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은 접근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함정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엔진이 완전히 정지하면서 전력 공급이 극도로 불안정해졌어요. 비상 발전기로만 최소한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급수시설도 연쇄적으로 고장이 나면서 승무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여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식수 공급이 제한되고 샤워나 세탁 같은 기본적인 위생 관리도 어려워졌습니다. 냉장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식료품 보관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승무원들의 사기는 날로 떨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 시간에 보이는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일부는 아예 차념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 기술진이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 역시 매일 밤 선실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선장으로서 승무원들의 안전과 임무원 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과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저희가 너무 무리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한국 기술진이 와서도 결국 손을 들게 되면 그때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암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 없고 저희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국에서 기술진이 도착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과연 그들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들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측 수리팀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도착했습니다. 2023년 8월 23일 오전 10시경 수송회기에서 내린 그들의 첫 인상은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솔직히 거대한 크레인이나 특수 장비들을 가득 실은 대형 수송기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건 간소한 가방 몇 개와 노트북, 그리고 소형 측정 장비들을 등 6명의 기술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팀장으로 소개된 분은 김철수라는 이름의 50대 중반 엔지니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도웨의 선장님, 저는 하나오션에서 파견된 김철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28년간 조선업에 종사해왔고 특히 함정 수리 분야에서는 세계 어느 곳이든 가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의 소개를 들으며 저는 조금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온 것 같았거든요. 저는 즉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설계도가 전혀 없다는 점, 손상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 그리고 보안상 일부 구역은 접근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또한 시간적 제약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저희가 이 해역에 너무 오래 머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설계도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설계도를 만든다고요? 도대체 어떻게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장님, 저희는 지금까지 설계도 없는 함정들을 수없이 수리해 왔습니다. 오히려 설계도가 있으면 더 제약이 많아지죠.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엔 그 말이 허세처럼 들렸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설계도 없이 어떻게 정밀한 수리가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방식은 정말 독특했어요. 먼저 그들은 함정 전체를 매를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정밀하게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3차원 레이저 측정기를 이용해서 손상된 부위는 물론이고 멀쩡한 부분까지 모든 구조를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측했어요. 그들은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듯이 꼼꼼하고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모든 부품의 크기와 재질, 연결 방식을 일일이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어요. 심지어 부식된 부위까지도 드론을 이용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 사사지 촬영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3차원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측정한 데이터를 즉시 입력하면서 화면 속에서 원리 쇠라의 모습이 점점 완성되어가는 모습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하나씩 찾아서 맞춰가는 것 같았어요. 김 팀장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역설계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구조를 분석해서 원래 설계 의도를 파악하고 현재 상태에서 최적의 복원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원래 설계도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와 마모까지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팀원들도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유압 시스템 전문가는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들을 하나씩 추적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었고, 전기 시스템 담당자는 수많은 전선들 사이에서 합선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전문가는 부식된 선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복원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던 톰슨 기관장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 사람들 정말 다르네요. 우리랑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매뉴얼에 의존하는데 저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미군의 정비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규격화되어 있지만 동시에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들은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듯이 함정의 상태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작업 끝에 김 팀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장님, 정밀 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복잡하긴 하지만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저희가 작성한 복원 계획서를 한번 보시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진짜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승무원들이 저처럼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본격적인 수리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자 함정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보안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정보보안 담당관인 나연대위가 저를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했어요. 선장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해도 외국 기술자들이 우리 군함의 내부 구조를 사사치 들여다보는 건 심각한 보안 위반이에요. 특히 통신실이나 무기 시스템 근처는 절대 접근시킬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월릿이라는 비록 군수 지원함이지만 미군의 중요한 군사 기술들이 지배하콧된 함정이거든요. 레이더 시스템, 통신장비, 방어 무기 등 민감한 정보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 팀장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 팀장님, 죄송하지만 보안상 일부 구역은 접근을 제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선장님, 저희도 그런 제약이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가능한 범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은 작업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리가 필요한 부분과 접근 금지 구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특히 주 전력 시스템이 통신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고참 부사관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외국 놈들이 우리 배를 만진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미군의 자존심은 어디 갔어요? 젊은 승무원들 중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곤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들이 정말 우리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은데요. 심지어 일부는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어요. 왜 저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냥 부품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설계도 없이 어떻게 정확한 수리가 가능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기술 부사관들은 자존심이 상한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신들도 20년 넘게 함정 정비를 해온 전문가인데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승무원들이 나타났어요. 식당에서 식사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베테랑 기관 부사관이 스미스가 큰 소리로 불만을 터뜨렸어요. 이 정도면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에게 의존하는 이 차라리 세배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의 말에 동조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미군의 위심도 생각해야죠. 세계 최강 해군이 고작 배 하나 못 고쳐먹어서 외국에 도움을 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부 회의가 열렸어요. 부함장 존스 중량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모여서 진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부정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차라리 철수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라이언 대위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선장님, 이미 보안상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우리 함정 구조를 너무 자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나중에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잖아요. 톰슨 기관장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술적으로도 불안합니다. 설계도 없이 진행하는 수리가 과연 안전할까요? 혹시 수리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들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중도에 포기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일까요? 승무원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한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팀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깊은 이해와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장님, 저희도 이런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성공해서 여러분의 신뢰를 얻어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느껴진 강한 의지와 책임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붙였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결정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곧 그 답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국 기술진들이 첫 번째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방향타 시스템이었어요. 김 팀장이 저를 불러서 중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장님, 방향타 복원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테스트해 보시겠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함교로 올라갔어요. 정말 작동할까요? 조타수에게 시험 조타를 지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방향타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으로 15도 우연으로 20도, 모든 각도에서 정확하고 매끄럽게 반응했습니다. 톰슨 기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선장님, 정민도가 99.8%입니다. 새 것보다도 더 정확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 팀장이 자부심 넘치는 표정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기존 부품을 분석해서 원래 설계 의도를 파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개선할 부분들을 발견했거든요.
원래 설계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직접 만든 설계도가 실제로 완벽하게 기능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이 함정 내부로 퍼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스미스 부사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장님,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어떻게 설계도 없이 저런 게 가능한 건지 신기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유압 시스템 복원 작업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또 다른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고장난 유압 피어펌프를 완전히 해체해서 내부 구조를 들였다보니 후 기존 미군 매뉴얼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재조리했습니다. 그 결과 유압 효율이 기존보다 15%나 향상되었어요. 연료 소모량도 줄어들고 소음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이런 개선은 원래 설계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의 역설계 방법이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 성능 향상까지 이뤄낸 거였죠. 톰슨 기관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함대 전체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전기 시스템 수리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합성과 누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술진들은 전체 배선도를 새롭게 최적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전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성도 크게 향상시켰어요. 전력 손실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전기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미군 전기 기술자들도 이런 방식은 처음 본다면서 감탄했어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네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승무원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점점 한국 기술진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업하는 모습을 구경하러 오는 승무원들이 늘어났고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젊은 승무원들은 한국 기술진들의 작업 방식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특히 최신 기술 장비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이런 관심에 친절하게 응답해 주었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손질 발질을 섞어가며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 팀장은 통역을 통해서 승무원들에게 기술적인 원리까지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처음에 있던 거리감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승무원들은 한국 기술진들을 단순한 외국인 수리공이 아니라 진짜 전문가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도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문화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이언데이마저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장님, 제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기술자들이에요. 보안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더 신경 쓰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월리슈라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망과 불신이 희망과 기대로 바뀌었어요. 승무원들의 얼굴에는 다시 활력이 돌아왔고 모두가 한국 기술진들의 다음 작업을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진짜 안도감을 느꼈어요. 혹시 정말로 이들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조로울 줄만 알았던 수리 작업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였어요. 그날은 2023년 9월 3일이었습니다. 모든 개별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복원되어서 최종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는 날이었어요. 저와 승무원들은 모두 기대에 찬 마음으로 테스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월리슈라가 완전히 되살아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는 거니까요. 오전 10시에 최종 엔진 가동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주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방향타도 정확하게 반응했어요. 유압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전기시설도 문제없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정말 기적이야. 그런데 엔진 가동 30분 후쯤 갑자기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진동 소리였는데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귀를 찢을 듯한 금속 마찰음으로 변했어요. 톰슨 기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선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 엔진 구동계에서 알 수 없는 이상 소음이 발생하고 있어요. 즉시 정지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즉시 엔진 정지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엔진 내부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거든요. 김 팀장과 한국 기술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도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급히 엔진을 분해해서 내부를 점검해 봤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모든 부품들은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었고 설계상으로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 걸까요? 승무원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역시 설계도 없이 하는 수리는 무리였나 봐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더니 결국 이 꼴이네요. 스미스 부사관 같은 경우는 아예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선장님, 이 정도면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함정 내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적을 믿고 있던 승무원들이 다시 체험 모드로 돌아갔어요. 역시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 역시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혹시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 기술진들도 모든 걸 재점검하며 원인 찾기에 매달렸지만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틀 동안 밤낮 없이 분석했지만 소음의 원인은 여전히 미공속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도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했어요. 그런 가운데 본국 사령부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습니다. 원리실화 수리 작업을 2주일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철수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죠. 저는 김 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2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김 팀장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단순히 기계적인 결함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였죠. 그는 엔진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모든 요소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습도, 진동, 전자기장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한 종합적인 진단이었어요. 이틀 후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소음의 원인은 엔진 자체가 아니라 함정 내부에 남아있던 미세한 금속 분진이었어요.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축적된 금속 입자들이 엔진 진동과 공명하면서 이상한 소음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원인이었어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기술자라도 쉽게 찾아낼 수 없는 숨겨진 문제였거든요. 김 팀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 문제는 원래 설계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장기간 사용하면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특수 청정 장비를 제작해서 함정 내부의 금속 분진을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숨어있는 미세한 입자들까지 모두 찾아내서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틀간의 집중적인 청정 작업 후에 재테스트를 실시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엔진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돌아갔고 어떤 이상 소음도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다시 한번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 해냈구나. 이제 진짜 끝났어. 이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사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창의적인 사고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를 결국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장님,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월릿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함정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고요. 수리가 완료된 후 원리 실화를 테스트해보는 날이 왔습니다. 2023년 9월 7일 맑고 잔잔한 바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어요. 저는 함교에서 모든 승무원들과 함께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과 한국 기술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드디어 엔진 시동을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톰슨 기관장에게 명령했어요. 주 엔진 시동 천천히 출력을 올려보세요. 엔진이 조용하고 부드럽게 시동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동도 거의 없고 소음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출력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며 테스트했지만 모든 구간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방향타 시스템도 놀라울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세한 조타 명령까지도 즉시 반응했고 정확도는 새 함정보다도 뛰어났어요. 항해 중에 실시한 각종 기동 훈련에서도 원리시라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급선의 급정지, 후진 항해까지 모든 동작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어요. 승무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고장난 배가 맞나요? 완전히 다른 배 같은데요. 더 놀라운 건 성능 향상이었어요. 연료 효율이 수리 전보다 20%나 개선되었고 최대 속력도 3로드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한 수리를 넘어서는 완전한 업그레이드였어요. 본국 사령부에 이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낸 거죠? 사령부에서는 즉시 전문 검증팀을 파견해서 수리 결과를 정리를 검사했어요. 일주일간의 철저한 검증 결과 모든 부분에서 최고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조적 안전성, 성능 효율성, 내구성 모든 면에서 신조함 수준을 뛰어넘는 결과였어요. 검증팀장인 육승 대령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런 수리 기술은 처음 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작업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정말 신기해요. 이 소식이 미군 내부로 퍼지면서 한국 조선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다른 함대에서도 문의가 쇄도했고 해군성에서도 정식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래된 함정들의 수명 연장과 성능 개선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아졌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기술은 정말 놀랍다. 미국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국방장관도 공식 석상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성과를 극찬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우리도 이런 혁신적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언론들도 이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주요 신문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한국의 기적적인 함정 수리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어요. 해외 군사 전문지들도 연일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이 단순한 조선 광국을 넘어 해안 기술의 선도 국가로 부상했다고 분석했어요. 저희 승무원들도 완전히 달라진 인식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반대하던 스미스 부사관이 김 팀장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 배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처음에 의심해서 죄송했습니다. 젊은 승무원들은 한국 기술진들을 영웅처럼 대했어요. 나중에 한국에 가서 더 배우고 싶다는 승무원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라이언 대위도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한국 기술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추가 협력을 적극 건의하겠다고도 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을 단순히 경제적 파트너로만 여겼다면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선진국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 팀장이 떠나기 전날 저에게 말했어요. 선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큰 의미였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어떤 기적이 가능한지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한 국제 협력의 가치를 깨달았거든요. 한국 기술진들이 떠나는 날, 모든 승무원들이 갑판에 나와서 환송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해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원리쉐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국제 협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운영 노하우가 만나 만들어낸 완벽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군 생활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함정 수리를 넘어서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리쉐라 프로젝트 이후 미국과 한국 간의 해안 기술 협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미 해군은 공식적으로 한국 조선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함정들의 현대화 사업에 한국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되었어요. 특히 이번에 증명된 역설계 기술은 미군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설계도가 유실된 구형 함정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런 함정들을 한국 기술로 현대화할 수 있다면 엄청난 비용 절약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기술 교류가 활발해졌어요.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 한국-조선-기술-특별과정이 개설되었고 한국에서도 미군 기술자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젊은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인기가 되었어요.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의 초기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퇴역 후에 한국의 조선소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기술 철학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거든요.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이 단순히 기계적인 우수성만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문화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인 정신이라고 부르는 한국 고유의 가치관이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심이 모든 작업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축적된 문화적 자산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학습 의욕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베테랑 기술자들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적극적이었고 젊은 기술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리슈라 사건은 미국 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항공, 자동차, 전자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역설기 기법은 다양한 산업에 응용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론으로 주목받았어요. 실리콘밸리의 여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플 같은 대기업들도 한국의 문제 해결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학계에서도 한국형 기술혁신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MIT의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에서 한국의 기술 철학을 분석하는 연구 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어떻게 효율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았습니다.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한국의 기술 혁신 사례들을 소개했어요. 원리, 슈라 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 제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을 주로 문화적 측면에서만 알려졌다면 이제는 기술 강국으로서의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고 동양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눈치라는 개념, 즉 상황을 잃고 배려하는 지혜가 기술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역 후에는 미한 기술교류 재단을 설립해서 양국 간의 기술 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어요. 젊은 미국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정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월릿이라는 현재는 중동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로 새로 태어난 이 함정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 함정을 한미 우정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의 힘은 단순히 기계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우수한 것을 넘어서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고객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끝까지 해결하려는 그 마음가짐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바다에서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수많은 배들이 항해하고 있어요. 그 배들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성과 자부심을 전 세계에 전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더 많은 기적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적의 목격자가 되었다는 것을 평생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